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손도 자주 씻는데 뭐가 문제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놓치는 신체 부위 5곳이 있다는 것. 이 부위들의 청결을 소홀히 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며 심지어 수명이 평균 1015년이나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노년층의 80% 이상이 위생 관리는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피부, 구강, 손톱, 귀, 발 사이 등의 세균 수가 기준치의 5배 이상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이 몸속에서 조용히 쌓여 혈관 건강과 면역 체계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오래 쓰느냐, 일찍 잃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생 놓치고 살아온 청결 사각지대 5곳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몸이 훨씬 더 가볍고 냄새 없이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겁니다. 오늘부터 함께 점검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모든 기능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땀샘과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며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지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노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세균이 쉽게 침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별 탈 없이 넘겼던 미세한 세균이나 곰팡이도 노년기에는 감염, 염증,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면역 저하가 더 심해 사소한 상처나 염증이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몸을 씻는 노인보다 정기적으로 세부 부위를 관리하는 노인이 평균 6.8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결한 부위는 세균 감염이 적고 혈액순환과 피부 호흡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청결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곳에 남은 땀, 각질, 세균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은 혈관 속으로 퍼져 전신 만성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혈관 노화, 피로, 면역 저하, 그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숨은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죠. 즉,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오래 쓰기 위한 생존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5곳, 그 부위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면역력, 활력, 냄새, 혈액순환 이 4가지가 한 번에 좋아집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첫 번째,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잘못 씻는 대표 부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귀를 잘 안 보이니까 대충 닦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속은 따뜻하고 습하며 외이도 귀구멍에 굴곡이 깊어 피지, 땀, 먼지, 귀지 이국가 쉽게 쌓이는 환경입니다.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65% 이상이 귀 주변 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10배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은 염증이나 진물, 가려움, 심한 냄새를 동반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귀 안쪽의 세균이 귀뿐 아니라 턱 및 목, 림프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겐 단순한 가려움이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청결 문제는 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귀 속에 묵은 귀지가 굳거나 염증이 생기면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막혀 청력 저하, 이명,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 말이 잘 안 들려 라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노화가 아니라 귀 안 청결 문제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음식을 먹고 눈을 비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은 자주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톱 밑과 손끝 주름 사이에는 세균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걸 잘 모르십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손톱 밑에서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균이 젊은 층보다 4배 이상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유분이 줄고 손톱이 두꺼워지며 세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을 씻어도 손톱 밑에 남은 세균은 그대로 남아 입으로, 눈으로,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세균들은 장염, 방광염,
폐렴, 심지어 폐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작은 상처 하나도 염증으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 손톱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생명 관리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손톱은 항상 2mm 이하로 유지하고 손끝을 부드럽게 다듬으세요. 손톱 밑은 솔로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하고 비누보다 약산성 손세정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손을 씻은 뒤에는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꼭 바르세요. 건조한 손은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고 미세한 균열로 세균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외부와 접촉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면역의 첫 번째 방어선이기도 하죠. 깨끗한 손은 단지 위생이 아니라 면역력과 수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오늘 저녁 손톱을 한번 보세요. 그 아래의 하얀 때가 바로 몸속 염증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머리를 감고 몸을 씻지만 목 뒤와 머리 밑부분, 즉 후두부는 자주 놓치는 부위입니다. 거울로 잘 보이지 않고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비누 거품이 남거나 헹굼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죠. 이 부위는 피지선이 많고 땀샘이 밀집되어 있어 청결을 소홀히 하면 피지 찌꺼기, 각질, 세균, 곰팡이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발 아래가 습해져 냄새, 가려움, 비듬,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심하면 피부염이나 모낭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73%가 후두부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목 뒷부분의 피지와 땀으로 인한 세균성 피부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려움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염증이 심해지면 림프절 부종이나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 머리를 감을 때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세정합니다. 특히 목 뒤쪽과 머리 밑부분은 샴푸 거품이 충분히 닿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궈 잔여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린 뒤 필요하면 드라이기로 건조합니다. 또한 베개 커버와 수건을 주 2회 이상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머리도 더러운 베개 위에서 자면 세균이 다시 옮겨오기 때문이죠. 목 뒤와 후두부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두통, 어지럼, 수면의 질 저하,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 순간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걸으며 우리 몸의 무게를 견디는 발, 특히 발가락 사이와 발톱 밑은 노년기에 가장 많이 세균이 번식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발을 씻을 때 대충 물을 뿌리고 끝내거나 샤워하면서 비누 거품이 흘러내리면 그걸로 충분하겠지 하시죠. 그 결과 발가락 사이의 좁은 틈과 발톱 밑에는 곰팡이균, 각질, 땀, 오래된 세균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좀, 발냄새, 가려움, 균열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발바닥 피부가 갈라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당뇨발, 궤양, 염증으로 번질 위험도 생깁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발끝에 작은 염증조차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무좀 발톱 곰팡이균을 방치한 노인의 30%가 당뇨성 족부 합병증으로 고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올바른 발 관리법: 샤워할 때 발 전용 솔이나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 세정하세요. 씻은 뒤에는 반드시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합니다. 수분이 남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미온수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10분 정도 조격하세요. 식초는 세균 억제와 냄새 제거에 탁월합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끝을 살짝 둥글게 다듬어 상처를 예방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막습니다. 매일 씻고 말리는 것만으로도 무좀 냄새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손발 저림이나 냉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발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는 힘, 즉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배꼽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이 서식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살이 접히거나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땀, 피지, 각질, 세균 찌꺼기가 쉽게 끼게 됩니다. 이 부위는 통풍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워 곰팡이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한 일본 위생학 연구에서는 노인의 배꼽 속 세균 수가 젊은 층보다 평균 12배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절반은 피부염, 냄새, 진물 등의 증상을 보였고 심한 경우엔 세균이 혈류로 침투해 복부염증이나 간 기능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배꼽을 씻는 걸 꺼려 한다는 겁니다. 배꼽 건드리면 아프다. 내장이 당긴다는 옛말 때문에 손도 대지 않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배꼽 안쪽을 너무 세게 파는 것은 위험하지만 겉과 가장자리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배꼽 관리법 샤워할 때 면봉에 미온수나 식염수를 묻혀 부드럽게 닦기, 비누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 뒤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 샤워 후에는 보습 오일을 아주 소량 발라 피부 균열 예방배 주름이 많은 분들은 매일 수건으로 한번 닦고 건조시키기 또한 배꼽 주변의 청결은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니라 복부 장기와 면역신경의 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꼽 주변에는 림프절과 면역세포가 밀집해 있어 이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소화기능, 복부 순환, 장 건강이 모두 개선됩니다. 즉, 깨끗한 배꼽은 면역력의 중심을 청소하는 행위인 셈이죠. 내장을 살리고 순환을 살리고 결국 수명을 살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조용히 배꼽을 한번 닦아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몸속 건강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매일 씻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청결 습관 때문에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꼭 고쳐야 할 대표적인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1.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하기 나이가 들면 따뜻해야 개운하다는 생각으로 뜨거운 물을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에 천연 보습막, 피지막기를 녹여버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과 균열을 일으킵니다. 피부 같으면 세균이 침투하기 쉽고 작은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지죠. 적정 온도는 36-38도 10분 이내 샤워가 가장 좋습니다. 2. 때를 너무 세게 미는 습관 노년층에게 흔한 때밀기는 일시적으로 개운하지만 피부의 보호층을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피부는 얇아지고 상처가 쉽게 생기며 곰팡이나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 1회 미온수에 불린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젖은 몸을 오래 두는 습관 샤워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고 그냥 옷을 입거나 머리를 말리지 않은 채로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습관은 곰팡이균 피부염 무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등, 목 뒤, 발가락 사이에 수분이 남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샤워 후 4분 이내에 몸을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피부 면역은 30%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청결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지키는 행위로 바꿔보세요. 몸을 깨끗이 관리하는 건 오늘만 하는 일회성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청결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이자 수명 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루틴처럼 따라하기 쉬운 시니어 청결 루틴 24시 염지를 소개합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양치 플러스 혀 세정 밤새 입속에 쌓인 세균을 제거합니다. 혀의 하얀 막 설태은 입냄새뿐 아니라 장염균의 원인이 됩니다. 이 미온수로 얼굴 세안 후 귀목 뒤 닦기 비누보다는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귀 뒤와 목선은 밤새 땀이 차는 부위로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나의 루틴. 삼손 세정 습관화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후엔 반드시 손톱 밑까지 씻기, 30초 이상 비누로 거품 내서 손가락 사이 손등까지 문지르기. 나수건, 손수건, 청결 유지 젖은 수건을 재사용하지 말고 하루 1회 교체. 손수건도 땀이 닿으면 세균이 급속히 번식합니다. 저녁 루틴. 오후 샤워. 청결 사각지대 5곳 점검하기 귀 뒤, 손톱, 후두부, 발가락, 배꼽 이 5곳만 신경 써도 전신 염증이 확 줄어듭니다. 6. 건조 후 보습 마무리 물기를 닦은 뒤 피부가 마르기 전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 장벽이 회복되어 세균 침입을 막아줍니다. 7. 발손톱 점검 후 깨끗한 양말로 마무리 잠잘 때는 양말을 벗고 통풍을 유지하세요. 주간 관리 습관. 일주일 2회 베개 커버, 수건, 속옷 교체. 일주일 1회 족욕, 귀세정, 배꼽 관리. 일주일 1회 욕실 샤워기 소독, 곰팡이균 예방.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의 냄새가 줄고 가려움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당신의 몸은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나 할 정도로 달라질 겁니다.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기본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작게 시작해보세요. 예. 청결은 단지 몸을 씻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역시 몸 안의 청결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몸속이 더럽다면 피부와 혈관은 결국 병들게 되죠.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범하는 보이지 않는 불청결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 튀김, 소시지, 햄 인스턴트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액 속에 염증을 만들고 피부 피지성과 땀샘을 막아 피부염, 여드름, 각질,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높여 몸속을 더럽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들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세요. 2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노년기에 당게 땡긴다는 건 체내 인슐린 조절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 안쪽을 끈적하게 만들어 노폐물이 쌓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탁해지고 피부색이 칙칙해지며 상처 치유도 늦어집니다. 흰쌀, 흰 밀가루 대신 잡곡, 귀리, 현미를 선택하세요. 참 과음과 늦은 밤 식습관. 밤 10시 이후에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서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 부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와 가스가 피부로 올라와 냄새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려 몸 안노폐물이 쌓이는 주범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흡연 및 수면 부족.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좁혀 피부로 가는 산소 공급을 막고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피부의 회복과 면역 재생을 방해합니다. 결국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가 누적되어 몸 전체가 더러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깨끗한 몸을 유지하려면 겉만 닦는 게 아니라 속을 정화해야 합니다. 매일 씻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먹고 언제 쉬느냐가 수면과 면역을 결정합니다. 즉 깨끗하게 사는 법은 씻기 플러스 먹기 플러스 쉬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됩니다. 청결은 단지 씻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맑게 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몸의 청결 습관이 수면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죠. 오늘은 장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청결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청결의 시간을 정해라. 아무리 좋은 습관도 꾸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장수 어르신들은 하루 중 청결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인 루틴으로 생활합니다. 예체체 2. 이제 아침 세안, 점심 전 손 씻기, 저녁 샤워, 취침 전 손발 관리. 규칙은 기억보다 강하다. 몸이 시간표에 적응하면 면역 리듬도 안정됩니다. 청결 후 건조를 생활화하라. 씻는 것보다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다. 피부에 적은 물기입니다. 습기는 곰팡이와 세균의 먹이죠. 샤워나 세안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두드리듯 닦고 필요시 드라이기로 부드럽게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귀 뒤, 발가락 사이, 목 뒤는 필수입니다. 참 청결의 기본은 보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고 피부가 쉽게 트거나 갈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건조함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보습은 세균 침입을 막고 피부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또는 오일을 얇게 도포하세요. 특히 팔꿈치, 종아리, 발뒤꿈치 같은 부위는 꼭 챙기세요. 몸뿐 아니라 주변도 청결하게 유지하라. 깨끗한 몸이 더러운 환경 속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침대 시트, 속옷, 수건, 베개 커버는 주 2회 이상 교체하고 욕실은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청결한 환경은 세균을 막을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정돈된 공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질을 높입니다. 청결을 자기 존중으로 생각하라. 많은 노인분들이 나 혼자 사는데 굳이 하시며 청결 관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청결은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깨끗한 몸은 기분을 맑게 하고 생각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정성이 당신의 삶의 품격과 수명을 지켜줍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몸이 편안할 뿐 아니라 표정이 밝고 삶의 활력이 다릅니다.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건강의 기본 철학입니다. 몸의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몸속이 탁하면은 진짜 건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과 장기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먹는 청결, 즉 몸속을 맑게 하는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세균과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시니어 한염 청결 식단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깨끗한 시작 장 청소 루틴. 미지근한 물 1컵 플러스 레몬즙 몇 방울,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 귀리죽 또는 현미죽 플러스 삶은 브로콜리, 삶은 달걀, 한개 수용성 섬유질이 장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 김치 대신 양배추 절임이나 나물 반찬 염분 과다 섭취를 피하고 유산균으로 장내 균형 유지. 점심 항산화 중심의 혈관 클렌징 식사. 보리밥 플러스 두부조림 플러스 시금치 무침 플러스 김구이 플러스 된장국 저염, 두부의 단백질과 된장의 효소가 간의 해독을 돕고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안정시킴. 후식, 토마토나 블루베리 한 줌, 항산화 비타민C와 리코펜이 세포 노화를 막음. 저녁, 독소를 줄이고 숙면을 돕는 청결 식단. 단백질, 구운 연어, 닭가슴살 혹은 삶은 콩. 채소, 찐 단호박, 데친 브로콜리, 미역국 저녁에는 섬유질이 많고 가벼운 음식을 선택해 밤새 소화기관이 편하게 쉬도록 해줍니다. 취침 3시간 전 음식 금지,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 튀김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 라면, 인스턴트, 과자, 흰밀가루, 단 음료, 카페인, 짠 반찬 이들은 모두 체내 염증을 높이고 피부 혈관을 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일주일 한 번 디톡스 루틴. 하루 한 끼를 과일 야채 스무디로 대체. 양배추, 케일, 사과, 바나나, 플레인 요거트를 블렌더에 갈아 마시면 장내 독소를 씻어내고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깨끗한 식단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혈액, 장기, 세포를 정화하는 자연의 세정제입니다. 몸속이 맑아지면 냄새가 사라지고 피로가 줄며 면역력이 눈에 띄게 강해집니다. 몸의 청결은 단지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바로 내부의 청소기이기 때문이죠. 혈액이 돌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 세포와 장기에도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더럽혀지는 몸입니다. 오늘은 오정 70세 시니어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루 10분 청결 순환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 몸의 순환 스위치를 켜기 3분, 목 어깨 돌리기. 고개를 천천히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립니다. 어깨를 올렸다 내리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세요. 밤새 굳은 근육이 풀리고 림프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가슴 펴기 스트레칭. 두 손을 등 뒤에서 깍지 끼고 가슴을 활짝 엽니다. 10초 유지, X 3회 반복. 호흡이 깊어지고 면역 림프가 흉부로 순환됩니다. 라지 루틴, 혈액 정화 앤드 근육 자극 4분. 3이자 무릎 들기 운동.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립니다. 각 20회씩 총 3세트. 복부와 하체의 혈류가 증가해 장과 다리가 깨끗해집니다. 손가락 손목 스트레칭. 손가락을 펴고 반대 손으로 손목을 부드럽게 당기기. 하루 여러 번 틈틈이 반복하세요. 손끝 순환이 좋아지고 손저림 예방에 좋습니다. 저녁 루틴, 독소 배출과 숙면 유도 3분. 오다리 벽에 올리기.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고 5-10분 유지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하체 피로가 풀리고 정맥 순환이 회복됩니다. 복식 호흡 플러스 가벼운 요가 자세.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복부가 오르내리는 걸 느껴보세요. 가능하다면 간단한 고양이 자세, 아기 자세 등으로 마무리.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속 순환이 바뀝니다. 혈액이 맑게 돌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움직임은 최고의 청결법, 운동은 세포가 스스로 몸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에서 움직이며 정화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우리는 평생 깨끗하게 산다고 믿었던 습관 속에 사실은 세균과 염증이 자라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귀, 손톱, 목 뒤, 발가락, 배꼽 이 5부위만 바르게 관리해도 당신의 몸은 훨씬 가볍고 냄새 없고 면역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병을 이길 수 있게 돕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비싼 약이나 시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깨끗한 귀는 균형을 지켜주고 깨끗한 손은 세균을 막으며 깨끗한 발은 걷는 힘을, 깨끗한 배꼽은 장기 순환을, 깨끗한 마음은 당신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몸이 우리를 챙겨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내 몸을 소중히 닦아주고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를 감사히 느껴보세요. 오늘의 한 문장, 몸을 깨끗이 하는 건 수명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부위라도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그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10년 젊게 만들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